좋아요, 구독.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전화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큰 폭으로 좀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장 속에서 업종별 차별화가 더욱더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돼서 시장의 특성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 전일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도 종가까지 지수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상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대형 IP주 먼저 재고 이슈가 지속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이 재고 이슈 같은 경우는 연 중반부터 계속 부각이 되어 왔지만은 특히 요즘에 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고보다 2배 정도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형 IP주 같은 경우는 주가의 특성 선행적으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조정이 나오는 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정적인 재고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측면대 그 측면이 거의 재고의 피크인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 그러한 특성을 알아두고 이 부분이 수요와 연결되기 이전에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빗그로스 그리고 ASP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이 가격과 수요 그러한 부분이 연결되는 점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연결을 해봤을 때 아직 그 재고의 밀어내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천연가스 그리고 유가 조정이 나타나면서 업종이 좀 부진한 흐름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도 업종군의 주가를 형성하다가 주요 지표로 인해서 가격이 조정이 나온 모습이고요. 정거래일 같은 경우 유가 같은 경우가 여전히 약한 모습 나타냈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산원전 같은 경우는 수주가 연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수주가 한 번 나오고 재료가 노출됐을 때 주가는 조정이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측면을 이용해서 이제 신규 진입 같은 경우를 고려해도 되는 그러한 업종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종합으로 봤을 때 지수는 조금 불안해요. 불안하기도 하고 여기서 충분히 변동성이 더 확대가 될 수 있지만은 단순히 지수 레벨을 여기서 더 밀린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종목을 팔아야 된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강한 업종, 상대적으로 약한 업종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도 되는 업종, 매도를 해야 하는 업종 이런 구분이 필요합니다. 즉 지수 레벨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2,40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2,200대 후반과 비교를 해봤을 때 대형 IT 업종 같은 경우는 지수 레벨을 비교해봐도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 주가는 하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SK 하이닉스는 한 92,000원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86,000원대가 저점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IT가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되고 그 레벨 다운이 되는 시점에서 나머지 업종이 같이 빠져주면은 2,300 중반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 리스크 요인, 즉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면은 시장에 반영되지 않는 새로운 돌발 요인이 있지 않는 이상 그 정도 구간에서는 다시금 낙폭과대 IT 먼저 반등이 가능하다는 점 지수 레벨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현 시점 2,400 초반 시점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막 태조 이방원 이 부분을 전부나 나열해서 매매할 게 아니라 선별을 해서 접근이 필요하겠고 그 중심에는 태조 이방원과 관련된 업종 중에서는 방산원전 이 정도군으로 추려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개별 이슈가 있을 때 이벤트가 있을 때 정도로 좀 철저하게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핫한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방산과 원전 정도로 좁혀서 볼 수 있겠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주는 그중에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높은 종목이에요. 관심이 높은 종목인데 최근에 수급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래일 전에 블록딜을 돌았고 규모가 한 5천억 원 정도 규모였어요. 그리고 이 실제 블록이 체결된 가격이 2만 50원 가격입니다. 이 가격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블록 당일의 주가 흐름을 보면 2만 50원을 하회하지 않았어요. 이 가격을 지켜줬단 말이죠. 이론적으로 블록딜이 돌면 이 가격을 하회했을 때는 통상 블록딜을 받아간 주체가 손해를 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첫날에는 이러한 가격을 훼손하지 않고 대부분 이 가격은 훼손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전거래일 같은 경우 이 가격을 깨버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블록딜이 돈 날에 공매도의 증가도 나타났고 그다음에 개인 수급 같은 경우가 유입이 되면서 한 1,000만 주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 여기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크게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올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의 수급이 블록딜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렸다 보니 그래서 전일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19,000원대 초반까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본업에 훼손이 있는지. 근데 본업에 훼손은 없습니다. 여전히 원전과 관련된 수준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면 실적에 대한 의문은 없는 상황인데 두 번째로 볼 점은 그러면 지금이 주가가 빠르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파생해서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 위치라든지 그런 점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 지금 가격에서 일부 하락을 더 한다고 하면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가격대 구간까지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가격 접근으로는 18,000원 초반에서 중반대 접근 가능하다는 점, 구체적으로 한 18,000원에서 18,500원 이 구간에서는 좀 분할로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원전주의 대장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두산 에너빌리티.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실 텐데 자세한 가격 접근과 이슈까지 또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준비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최근 이 유가를 더불어서 원자재 가격이 널뛰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할 점과 더불어서 함께 보면 좋을 특징주 함께 얘기해 주시죠. 네. 유가 같은 경우가 86불대 정도까지 하락을 했어요. WTI 기준으로 보면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이전으로 유가가 도달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침체를 반영하는가. 이 침체를 반영하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원자재도 밀리고 주가 지수도 함께 밀리게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그러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흐름에 촉각이 필요한 시기겠고요. 두 번째, 침체 구간이 아니면 어떤 요소로 원자재가 강하던 게 밀리게 됐는가. 그 생각인데 어제 중국에 대해 청두 봉쇄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 중국 봉쇄로 인해서 이제 수요 둔화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유가 같은 경우는 또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에너지 업종까지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강했고 에너지가 강함에 따라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에너지가 약하면서 주가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에너지 업종은. 근데 여기에서 가격 지표 같은 경우는 추세가 형성되고 또다시 반대로 가격이 흘러갈 때는 이 가격 상승 시기 때 수요로 인해서 상승이 한 게 아니면 좀 조정이 가파를 수도 있습니다. 그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 지금은 에너지 업종을 살 게 아니라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했을 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업종을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연결해 보면 그 부분은 그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에 원재료 비중이 높은, 즉 이와 연결해서 원가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와 연결해서 기업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특징주는 자세하게 못 들을 것 같아서 아쉽지만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간단하게 어떤 종목인지만 언급을 좀 하고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저가 항공주 같은 경우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뭐 수요가 좋아질 수 있고 여기에 연결해서 여행주를 봐야 되는 시점 롯데관광개발이라는 종목이고요. 가격 네. 접근은 11,8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 관련돼서 이 원유주나 이런 것을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오늘의 특징주는 롯데관광개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